네, 오늘의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자산 순위에도 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수혜 업종의 순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는 김대호 박사와 늘 함께하죠.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들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설 연휴가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 여파로 이제 설 연휴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진 풍경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명절하면 또 세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그때 빳빳한 신권들 세돈. 많이 그쵸 네. 어르신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많이 복작복작해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설이나 추석 그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설에 현금 수요, 신권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예.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경제부처나 한국은행에서는 과연 현금 통화가 얼마나 풀리느냐, 그중에 또 신권이 얼마나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집계를 합니다. 예.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풀려나간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권이나 현금 통화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 소비 경기를 미리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인데 올해 이 설에는 지금 몇 시간 있지 않으면 귀성 행렬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마는 예. 별로 돈이 풀리지도 않고 신권도 나가질 않았어요. 네. 빳빳한 신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게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예. 세뱃돈을 줄 것은 이 계기,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5명 이상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지금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세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신권 교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0% 이상 지금 감소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현찰 통화인데요. 보통은 은행에 자기가 이 현금 그걸 갖다가 이제 요구불 예금 또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예금이 있던 돈을 현찰로 바꿔야 그것을 가지고 세뱃돈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이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성 예금을 현찰로 바꾸는 이 수요도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경제 이 화폐에 나타난 수치만을 보더라도 설 분위기가 종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좀 침체돼 있고 좀 쓸쓸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세뱃돈 빳빳한 돈 받았을 때 와, 이거를 1년 중에 언제 쓸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그거 쓰기가 아까워요? 전 바로 썼습니다. 아, 그래요? 좋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부는 좀 많이 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줄었어요? 제일 걱정인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정부가 지난해 2020년도 회계를 총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 봤더만은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로 훨씬 줄었다. 네. 근데 보통은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인플레도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난해에는 약 8조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수가 줄어든 것은 이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지 2019년, 2020년 연 2해 연속 떨어졌는데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 역할이 약화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써야 될 돈은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아그 입 그래프라고 그래요. 아그가 이렇게 입을 이래 벌리면 악어 입. 네. 예. 이게 세수는 아그 입 중에 아래쪽 입 그래서 네. 계속 줄어들고 예. 세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은 아그 입의 윗부분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아까 K 비슷하네요, 이렇게. 예, 점점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해지면 입이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네, 아. 찢어서. 네. 그런 면에서 세출은 늘고 세입은 준다. 그런데 특히 법인세, 법인이라는 게 기업이
기업이나 법인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을 세금을 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최근에 좀 올랐었거든요. 네. 세율은 올랐는데 법인세 감소폭이 무려 17조 어마어마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세, 관세라는 게 이거 통관을 하는 거니까 이 무역도 감소했다. 그런데 세금이 는 부분도 있어요. 예, 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정권 거래세야. 아. 주식 거래를 많이 하니까 예. 정권 거래세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세, 이를테면 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 대목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만약에 주식 거래세나 부동산세가 없었다면 우리 세수 부족은 상당히 심각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8조가 줄어든 거예요. 예.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나 정권 거래세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또는 통화량을 좀 감축하면 일거에 줄어들 수 있는 상당히 가연성이 높은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세수 구조를 가져가려면 역시 법인세가 늘고 부가세가 늘어야 되는데 그 대목이 지금 줄어들었다. 이게 상당히 현재 아직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장기화하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재계 지형도가 아닐까 싶은데 상위 그룹 순위,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는 그대로인데 그 이후에 46개 그룹 순위가 좀 지난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몰고 온 쇼크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이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오히려 더 잘 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적응하지 못하면 2중, 3중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K자형 예. 같은 양분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CEO 리포트라는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달까지를 기준으로 올해를 전망한 건데요. 대기업의 이제 7위까지는 순위가 같아. 그 나머지 쪽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1위부터 7위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것이 1위나 7위는 순위가 안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은 이 산업도 하고 저 산업도 하고 거의 공룡 형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전체를 묶어놓으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같은 삼성그룹 내부라 하더라도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쪽이 엄청나게 또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BBIG 예. 이 업종이 현격하게 올라가고 또는 정유라든지 호텔 또는 화장품 이런 데는 극명하게 떨어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짧은 기간에 판도 변화가 이렇게 극심한 해는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좀 신경을 바짝 차려야 될 이런 위기 상황이나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자는 죽는다. 이게 바로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적자 생존의 논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금 엄중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비대면 활동이 강해지면서 비대면과 관련된 기업은 또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보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또 약 때문에 셀트리온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순위 변동이 또 어떻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업종을 흔히 우리가 BBIG 업종이라고 몇 번 이제 소개를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잖아요. 알려주세요. 예. BBIG. 자, B, 예. 바이오. 바이오. 또 하나의 B가 두 개입니다. 네. 배터리. 그다음에 I는 인터넷.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G는 게임. 아. 그래서 BBIG니까 빅 하면 잘 못 알아듣고 B가 두 개니까 빅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예. 이 산업이 지난 2020년에 가장 호황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SK증권에서는 새로운 조를 만들었더라고요. BBIG보다도 올해는 빅스, BIGS가 온다. 이 B는 여기서는 배터리, 인터넷, 그다음에 G가
그 그린 뉴딜, 아. 그린 뉴딜 관련 사람, 그다음에 S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어쨌든 이런 업종들이 급격하게 뜨고 있고 네. 종래에 석유 관련 업종 또는 이 사람들을 많이 이동시켜야만 성과가 올라가는 여행 산업, 호텔 산업, 면세점 산업 이런 데는 상당한 지금 시련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안 되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비대면과 대면을 잘 조화시키면 이를테면 유통 내에서도 비대면과 오프라인을 잘 조화시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자신이 처한 입장에 수동적으로 신세 한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올해 더 떠오를 것 같은 반도체 얘기를 예.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예. 연초부터 지금 반도체 시장 정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공급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 예. 반도체 시장은 장기로 호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는데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는 어차피 미래 성장형 산업으로 그동안에도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고 또는 집에 앉아서 TV를 봐야 되고 근데 그것을 속도를 좀 더 높이고 또 더 효과적으로 쏘기 위해서는 메모리 용량을 늘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수요가 폭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요. 지난해부터 반도체가 이 하강 곡선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해였어요. 네. 10년 장기 주기설로 보면.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은 반도체를 포기한 데도 있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경기가 당분간 꺼질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와다 보니까 그동안에 반도체를 계속해왔던 업체들은 판매량도 늘어나고 또 가격도 올라가는데 지금 막 나온 반도체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메모리 부분의 경우에는 올해 판매량이 D램 같은 경우에 한 17%, 또 낸드 플래시가 18%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예 가격이 측정이 안 됩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비메모리 쪽에 자동차 반도체도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특정 부분에 아주 고급화된 시스템 반도체 주문 생산형인데 그것은 수요 공급을 양을 측정할 수 없도록 부르는 게 값이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한 7월 달까지는 또는 9월 달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우리 자동차 산업협회에서도 대만에 SOS를 쳐야 된다. 정부가 좀 도와달라. 오늘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예.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하다. 이런 지금 경고음이 삑삑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미국에도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리고 일본에도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왜 우리가 이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회사입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큰 회사지만은 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대량 생산 똑같은 폼으로 계속 공장만 돌리면 되는 예. 좀 단순 생산형이죠. 그런데 TSMC 저것은 영어 약자가 타이완이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저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주문 생산의 거의 60%를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만에도 요청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도 저기 요청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 회사가 지난 두세 달 전에 미국의 대형 회사를 짓기로 해서 시작한 데다가 이어서 어저께는 일본에다가 계획을 들여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개발 센터를 만들겠다. 또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돈을 댔어요.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어떤 판도배나 특히 대만과 일본의 합작은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반도체 부분에서 소재 장비의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 1등이 대만이니까 이 두 나라가 합치게 된다면 자칫하면 한국이 특히 이 파운드리 메모리 부분에서 미메모리 부분에서 소외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바짝 지금 신경을 차려야 될 그런 비상 상황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